두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후보님께서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지역민들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읍 단위를 넘어서 시 단위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지역 소멸 위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2019년 연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피수도권 인구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0년 만에 통과됐습니다만은 진정한 재정 분권이라든가 자치위원회 설립 조항 이런 것은 또 포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후보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까도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그 질문은 제가 수도권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양립 가능하냐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런데 저는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지금 이 방송도 전국에서 다 보고 있을 테고 경기도 서울도 다 보고 있겠죠. 성남시장 할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균형 발전은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자치분권에 강화하는 제가 자치분권연대라고 하는 우리 김두관 전 장관께서 하시던 조직에 제가 활동하던 멤버이기도 하고, 균형 발전이 국가 발전을 이제는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는 말씀은 계속 지금 드려왔던 거죠.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얘기들이 보통 충돌을 하는데, 전임 도지사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 그 기업 입지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거긴 반대했죠. 제가 반대한 이유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해치우게 되면 지금 수도권이 겪고 있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여러분들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집 한 평, 그러니까 집 한 평에 1억 5천만 원. 상상이 되십니까? 10평. 15억.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 이러고 있죠. 그리고 개발 가능성도 없는 임야 평당 150만 원. 근데 거기다 공장 짓거나 아니면 생산시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의 미래가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균형 발전 전략은 필요하다고 봤고,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도 경인일 아까 기호일보 오셨던 것 같은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 남부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는 1,000만, 북부 지역은 350만, 360만 되겠나 이제? 네, 그 정도. 그런데 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때문에 사실 저발전 상태고, 저쪽 동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 때문에 또 저발전 상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차라리 할 수 있다면 공공 영역에서라도 북부 지역에 각별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표 떨어진다고 봤던 겁니다. 인구도 적은데 거기다가 돈 쓰느니 차라리 남쪽에다 많이 쓰자. 그래서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보니까 SOC 투자 예산액 비율이 남쪽 6, 북쪽 4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은 거지 사실은. 제가 취임하면서 퇴임할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제 북쪽이 6, 남쪽이 4로 바뀌었죠. 그래서 규제가 심하고 저발전 지역에 예산 배정도 우선하고, 규제가 더 심한 곳은 더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또 남쪽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 산하기관들 전부 정말 절대로 옮길 수 없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북동부로 옮기고, 지금 그걸 하다가 제가 진행하다가 퇴임을 했는데,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런 거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러면, 남쪽의 주민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근데 북쪽은 숫자가 적으니까 더 손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북쪽으로 공공기관들 20몇 개를 일거에 옮긴다고 해도 또 예산을 북쪽에 훨씬 더 많이 집행한다고 해도 남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들의 공리의식,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 문제도 사실 정책 결정권자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많은 지역에 SOC 건설하는 게 훨씬 더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보고,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점을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말을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해내고, 또 지방에 대한 재정 배정에서 더 많은 재정 배정을 해내야 되고, 똑같은 SOC 투자라면 지방에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하고, 또 여러 개를 너무 많이 걸쳐놨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방의 속도를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제 겸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뭔가 새로운 엄청난 SOC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시장을 나갈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를 나갈 때도 아마 여러분 조사해 보면 제가 뭘 빨리 하겠다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뭘 새로 하겠다는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약속해 놨더라고. 이미 계획해 놓은 거, 무슨 살짝 설계만 해 놓은 거, 타당성 조사하는 거 너무 많아서 그걸 하기도 너무 벅차가지고 제가 새롭게 뭘 시작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 도민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서 저에 대해서 평판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저는 국가 이번에 이제 대선에 나가면서도 새로 뭘 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것 말고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 하겠다는 거기다 제가 공약을 새로 한 게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발표되고 진행 중인 것들을 빈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또 새만금처럼 시작했는데 30년씩 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뭘 시작하면 신속하게 끝낸다. 그래야 고통도 줄이고 예산 재정의 효율성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